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8번을 볼게요. 8번에 보면 B국과 D국의 전체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으냐라고 봤을 때 전체 경쟁력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8번에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여기를 B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D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B에서 보시면은 지금 연비가 B가 얼마예요? 93. D는 얼마인가요? 97이죠? 그 다음에 경량화 볼까요? B는 얼마예요? 97. D는 얼마입니까? 85. 그 다음에 소음은 99네요. 그 다음에 107이죠. 자, 그 다음에 내구성은 102. 여기는 얼마야? 105.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06. 여긴 100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럼 이걸 다 계산하지 말고 지금 B가 높냐 A가 높냐라고 했으니까 B를 기준으로 봅시다.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얘는 얼마예요? 12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얼마야? 4.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 다 합치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럼 다 더했더니 누가 지금 1점이 높다는 얘기예요? B국이 1점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돼? 4번이 되겠네요. D국이 B국보다 1점이 낮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9번. 국가 간의 가장 큰 부문의 점수차는 몇 점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부문의 점수차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 변속감을 한번 볼까요? 변속감에 지금 최저 점수가 지금 79가 들어가 있고요. 최고 점수가 얼마야? 107이지. 그럼 107보다 큰 숫자는 없고 79보다 더 작은 건 없죠. 그러면은 몇 점이 돼요? 두 숫자의 차이는 28점이 될 겁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다음 편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유럽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회사별 판매 대수와 2014년의 같은 기간에 대한 변동지수를 보여주고 있대요. 변동지수를 봤는데 2014년에 같은 기간 동안 판매된 C사의 자동차는 몇 대이냐? 10번을 한번 보죠. 10번. 2014년에 같은 기간 동안 판매된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죠? C 회사를 볼까요? 지금 2015년이죠. 2015년을 보니까 지금 몇만 대라고 되어 있냐면 72만 대라고 되어 있어요. 72만 3,555. 그럼 전년 대비 지금 뭐라고 하는데 100.5라고 되어 있거든. 100.5. 그럼 어디가 100이 됐다는 얘기예요? 2015년을 지금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100.5라는 얘기는 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72만 대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적어야 돼. 그럼 71만이거나 72만이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100.5잖아요. 100.5. 조금 더 는 거야. 그지? 조금 더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2014년도에 이제 X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100.5만큼 더 늘어서 72.3 555가 됐다는 얘기예요. 72만 3,555. 그쵸? 그럼 얘를 뭐로 나누면 돼요?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로 나누면 되죠. 100.5로. 그럼 좀 더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100.5로 나누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지 100.5가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생각해봐요. 71만이냐 72만이냐의 차이인데 72만인 경우 일단 100%니까 72만이 올 거고 이거의 그 100분의 1은 얼마가? 10분의 1은 72,000. 100분의 1은 얼마? 7,200이 되겠죠. 100분의 1은 7,200. 그럼 이거의 대략 얼마가? 다시 절반 정도가 3,600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3,600을 더하게 되면 얘랑 대략 어떻게 돼요? 숫자가 비슷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몇만 대냐? 72만 대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지. 100.5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00.5라고 그러면 안 되겠군요. 1.005라 그래야겠군요. 1.005를 실질적으로 나누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유추해봐서 72만 대에 얼마? 1%면은 7,200대. 근데 0.05%면은 3,600대니까 그 정도 늘었겠네. 그래서 어디로 가? 1.005로 가면 좀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실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회사의 판매 대수, 판매 실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회사가 어디예요? G회사네요. G회사. G회사가 지금 대략 얼마야? 111.1이네요. 111.1. 판매 대수는 대략 얼마가 되겠느냐? 111.1이니까 111.1이라는 얘기는 가상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죠?
2배 가까이 증가했, 2배 가까이가 아니라 11%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13만 3천이니까 11번 뭘까요? 13만 3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30대였으니까 이게 몇 프로가 증가했어? 111.1%가 증가량이잖아.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1%가 대략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년도 판매 대수는 역시나 얘도 얼마로 나눠? 얘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직접 계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13만 대, 14만 대는 아니겠죠.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12만 대라고 하면 12만 대의 10분의 1은 얼마야? 12,000대죠. 둘이 합치면 얼마 나와? 13만 2천 나오지. 거기다가 또 1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1200이 되겠지. 그럼 얘도 합치면 얼마야? 13만 3천 계속 나오죠.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야? 12만 대.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봅시다.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2015년 발생한 건널목 사고는 2010년에 비해 14건이, 건널목 사고를 지금 봤더니 두 번째 거죠. 그럼 2015년에 보니까 10건이고요. 2014년에 비해서 14건이 증가했다가 아니라 지금 감소했죠. 2010년? 2010년이군요. 2010년에 지금 24건이죠. 24건이라고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감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010년과 2011년에는 발생 건수가 같은 사고 유형은 열차 사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고예요? 건널목 사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봅시다. 2014년 발생한 열차 사고는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했다. 2014년에 발생한 열차 사고를 한번 볼까요? 2014년에 발생한 열차 사고. 열차 사고를 지금 봤더니 오케이 2건이 돼 있고 그 전년도는 4건이라고 돼 있으니까 절반 감소했죠. 철도 사고는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느냐? 철도 사고 보니까 해마다 감소하는 건 아니고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걸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쉽게 찾아낼 수 있죠? 다음에 13번 보죠. 13번. 자, 2014년 발생한 건널목 사고의 건수는 그 해의 철도 사고 건수의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자, 2014년에 건널목 사고 건수를 보게 되면 건널목 사고 2014년인가요? 2014년 건널목 사고 건수를 한번 봅시다. 14건이네요. 총 건수는 뭐라고 돼 있나요? 총 건수는 273건이라고 돼 있죠. 그럼 273분의 14네. 야! 이것도 몇 프로냐라는 얘기인데 생각해봐. 요거 10%면은 얼마야? 27.3. 이거 절반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13.6 정도 나오나요? 요거 다시 절반하면 13.6 정도 나오네요. 그럼 5%보다는 어떻단 얘기야? 이게 14니까 크단 얘기죠. 5%보다 크단 얘기니까 1번은 탈락이고, 그럼 이 중에서 6은 돼야 안 돼요? 6은 안 되겠죠. 그죠? 지금 5%가 13.6이니까 요거 1%면 얼마가 돼요? 2.73이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그죠? 얘네들이 더하면 10 얼마야 벌써? 그 6%에 해당하는 부분 15니까 안 돼. 그러면 5점 어떤 부분이냐? 얼마나 될 거냐면 얘는 14고 얘는 13.6이니까 대략 얼마 정도 차이 나요? 0.4 정도 차이 나죠. 0.4. 0.4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질 수 있겠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이게 0.1%면 얼마가 돼? 0.273이죠.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대략 2배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죠? 이게 지금 0.273인데 0.4니까 한 번 더 들어가고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 절반 정도 더 들어가죠. 그러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2번은 안 되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죠? 한 번 더 들어가는, 0.273이 0.4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5%까지 들어가고 0.1까지 한 번 이상 더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한 번 이상 더 들어간다고. 그럼 5.1%는 최소한 넘어야 돼.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에서 16번 봅시다. 방송직 임직원 분포영환이다. 이 자료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14번을 보죠. 14번. 자, 14번을 보시면은요, 봐봐. 지상파 방송직 중 아나운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라고 돼 있는데, 지상파 방송직 중 아나운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522 나와 있죠. 지상파 방송 중에서. 그치? 요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전체 인원은 얼마냐? 방송직 전체 요걸 다 합치게 되면 3031에서 2800인가 2388. 그 다음에 더하게 되면은 522고요. 그 다음에 얘네 더하게 되면 1670. 그 다음에 더하면 얼마냐면 508. 그럼 인원수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8119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라고? 522명이잖아. 그럼 얘는 8119에서 522겠네. 그럼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게 이거야.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뭐 5.0%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1 플러스해서 8120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1%에 해당하는 부분이 81.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대략 몇 배야? 7배 되나요? 7배 좀 안 되네요. 6배네. 6. 요거 6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480 정도 나오죠. 그러면 522니까 480이니까 6%가 넘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1, 2번 탈락이야. 87이 56이래. 7 곱하니까 56이니까 7%는 안 되지. 그러면 3, 4번 중에 하나야. 3, 4번 중에 하나인데 요게 480이고 520이니까 대략 얼마 정도 차이나? 44 정도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81.2에서 44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퍼센트에 해당돼? 0.5% 가까이 차이 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몇 번의 답이야? 4번의 답이 되는 거야. 6% 초반이 아니라. 이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6.43%가 되는 거예요. 15번이겠군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의 임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언제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를 한번 볼까요? 1683이 돼 있고 지상파 DMB는 얼마라고 돼 있어? 지상파 DMB 100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얼마냐? 1783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임원은 지금 몇 명이야? 131명과 5명이니까 136명이네. 그럼 이 비율을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정도 되는 거냐? 비율은 요거의 1%가 대략 얼마야? 하나, 둘 넘어왔으니까 107.83이란 말이야. 1%. 그러면 2%는 돼, 안 돼? 이거 2배 하게 되면 200명이잖아. 그럼 답 1번밖에 없어. 그죠? 답 1번밖에 없다고. 136에서 107 빼봐. 얼마 정도 차이나? 19 정도 차이 나잖아. 그죠? 19 정도 차이나. 그럼 1% 좀 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한 번 더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0.1%는 10.783이 되지. 근데 얼마가 부족해? 19가 부족하다면 대략 이거에 몇 배 정도 차이 나요? 2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1.26%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 16번을 보죠.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DMB 방송직 중에서 기타 인원수를 조절해서 PD를 20%, 그 다음에 제작 인원은 10%로 상향 조정을 하기로 했다. 지상파 DMB죠. 지상파 DMB가 지금 전체가 100명인데 PD를 20%로 가지면 2명이 틀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작 인원은 10%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되는데 그러면 8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되면 기타 직원은 지금 몇 명이 빠지게 되냐? 2명하고 8명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10명이 빠지죠.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18명이 돼요. 기타 인원은. 그럼 기타 인원의 비율은 얼마가 됩니까? 100명 중에 18명이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돼요? 18%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죠. 자, 다음 표는 M사입니다. M사. 17번. 자, 다음 표는 M사의 동호회 인원 구성을 나타내고 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15년 캠핑 동호회 인원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2015년에 보자. 올라갈수록 2015년이 되겠죠? 2016년 캠핑 동호회 인원은 몇 명이 되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지금 2015년에 그 캠핑을 한번 봅시다. 39에서 64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자, 캠핑의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3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4에서 39를 빼시면 돼요. 그럼 39가 얼마가 되는 거냐? 64에서 39를 빼니까 25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증가율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이거를 대략 얼마 정도로 봐봐요? 40으로 봐봐요. 이렇게. 알겠어요? 40으로. 그럼 이걸 5로 약분을 하게 되면 5, 8에 40, 5, 25.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 65% 정도 나와요. 그죠? 이게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64명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65%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64명에서 6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이 정도 인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64에서 65를 곱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대략 몇 명 정도가 나오게 되냐? 일단 64에서 60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게요? 6, 4, 24 가지고 2 올라갔으니까 380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64에다 5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될 거냐? 32 정도 나오죠.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증가해? 40명 정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400명이 아니죠. 40명 정도. 그러면 64명에서 40명 정도 증가하니까 몇 명이 돼요? 105명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110명은 안 됩니다. 50명이 증가해야지 110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여림 잡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곱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동호회 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매년 그 순위는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매년 순위는 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배구화랑 족구를 봐봐요. 2012년에는 누가 더 많아요? 배구가 많다가. 2013년에는 누가 더 많습니까? 족구가 더 많죠. 그럼 순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 동호회 인원 구성에서 등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산하기가 좀 어때요? 일단 좀 오래 걸리거든? 이건 그냥 놔둬. 이런 거 풀 때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뭘 먼저 봐요? 역시나 4번을 봅시다. 2014년 족구 동호회 인원, 2013년에 족구 동호회 인원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62명이네요. 2014년 전체 동호회 평균 인원보다 그 규모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 같은 경우 이건 계산하기 아까보다 좀 더 낫네요. 평균 인원 같은 경우. 자, 그러면 2013년의 평균 인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13년. 2013년을 더해보면은 92 더하기 77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56이 되고요.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25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더해봅시다. 이거 더하게 되면 5 1 7 더해보면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예요? 169죠.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예요? 128이죠.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190이네요. 얘네들이 더하면 60이네요. 얘네들이 더하면 250이네. 합치게 되면 419죠. 자, 이거를 동호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그 평균 인원보다 그 규모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족구였나요? 족구 동호회 인원이 지금 대략 몇 명입니까? 족구가 62명이죠. 그럼 여기다가 6을 곱하게 되면 420이잖아. 그러면 그거보다 어때요? 더 많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돼?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좀 더 많이 복잡해지겠다 싶으시면 그건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 생각하고 계산에 좀 더 편리한 거 아니면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보기부터 어떻게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죠. 20번, 19, 20. 다음 편은 2008년, 2015년의 땡땡시에 연령대별의 장애인의 어떤 취업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대 장애인 취업자는 매년 증가했느냐? 매년 증가하네요. 그죠? 2015년 20대 장애인 취업자, 2015년에 20대 장애인 취업자는 191이죠? 2014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했느냐?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전년도가 지금 그 194죠. 근데 191에서 194를 빼봤더니 194분의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럼 5% 이상 감소했겠느냐? 이거 1%가 얼마야? 1.94잖아. 5를 곱하게 되면 3이 무조건 넘죠. 그래서 5% 이상 감소했다가 틀렸네요. 그 정답 몇 번이야? 2번. 전년 대비 전체 장애인 취업자가 증가 인원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이 크다. 2014년에는 얼마예요? 14명 정도 되네요. 근데 2015년에는
18명 정도 되죠. 그죠? 맞을 거고, 그 다음에 2010년에 30대 장애인 취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2010년에는 얼마예요? 151명이죠? 970명 중에. 그 다음에 982분의 161이죠. 그럼 2011년이 더 크겠느냐?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생기면 다른 문제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30대, 2010년이 얼마냐면, 970분의 151. 3번이죠? 4번이군요. 970분의 151. 그 다음에 얼마냐? 982분의 16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2012년이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얘가 2011년이고, 2010년이고. 누가 더 크냐 이거야. 근데 분모가 얼마 차이 나요? 12. 분자가 얼마 차이 나요? 10 차이 나죠. 그러면 똑같이 10 차이 나고 12 차이가 나는 게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보면 돼?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분모가 10이 늘어나고 10이 늘어나는 거니까 분자 분모가 거의 비슷하게 증가했는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얘가 10이 증가하고 얘가 12가 증가했으니까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더 많이 늘어난 거야? 2010년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대 미만의 장애인 취업자가 전혀 없고 40대 장애인 취업자와 50대 장애인 취업자의 수의 2대1이라고 했을 때 40대와 50대 장애인 취업자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표를 한번 볼까요? 자, 표를 한번 봅시다. 지금 표를 봤을 때 그 50대 장애인 취업자 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09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0대 1009명이 아니군요. 2대1이라는 것만 나와 있네요. 2대1. 그러면 1009에서 191과 205와 118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이걸 빼주게 되죠. 이걸 빼주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이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면 495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40대랑 50대 장애인 취업자 수의 비가 2대1이니까 40대의 숫자를 2x라고 잡고 50대의 숫자를 x라고 잡읍시다. 2대1이니까. 그죠? 이렇게 잡게 되면 그 중에서 그 40대와 50대 장애인 취업자 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3분의 2만큼이 40대 취업자가 되겠죠. 3분의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 330이 돼요. 왜냐면 4일은 4, 3일은 3, 3, 6, 18, 3, 5, 15 곱하기 2거든. 그러니까 330명이고 나머지 165명은 5명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응용수리부터 자료 해석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들이나 어떤 의미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연습을 좀 해보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딱딱딱 자세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림셈으로 계산을 하면 문제로 실질적으로는 그 어림셈이 가능하게끔 그 보기를 주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